모함마드 라슬로프의 신성한 나무의 씨앗은 제77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션 베이커의 아노라가 황금종려상을 받은 바로 그 77회에서 말이죠. 칸 영화제에서 특별상은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치적이라든지 사회적이라든지 세상에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라든지 등등 말 그대로 특별히 꼭 거론해야 할 영화에게 주는 상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작품에 대한 영화 외적인 부분, 예를 들어 이란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완성해낸 의지 같은 면면들 때문에 훌륭한 영화다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작품 그 자체로만 봐도 수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슷한 케이스로는 작년 초 국내 개봉한 자파르 파나히의 노베우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라 미학적으로 우수해서 훌륭한 영화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이 작품 정말 좋았고요. 드라마, 범죄 스릴러, 혹은 가정 스릴러, 사회 고발, 정치 등등의 다양한 장르를 이물감 없이 경유해가는 과정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제목에 명기되어 있는 씨앗을 시작으로 영화에 대한 저만의 감흥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한 나무의 씨앗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تو این 20 سالی که من باباتون هستم همیشه آرزو داشتم 신성한 나무의 씨앗에서 흥미로운 소재 두 가지가 있다면 총과 씨앗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둘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씨앗은 마치 홍상수 감독의 신작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의 자연처럼 제목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꼭 풀어야 할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화는 씨앗에 대한 워딩으로 시작되는데요. 인도 보리수는 보통의 나무들과는 다르게 새들이 씨앗을 옮겨 다른 나무 위에 떨어뜨리면 그곳에서 자라기 시작해 종국에는 숙주를 칭칭 감아 죽이고 홀로 일어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 직후 테이블 위에 총알이 하나씩 투두둑 떨어지는 장면이 등장하죠. 마치 나무 위로 떨어지는 씨앗처럼 말이죠. 총알, 그리고 그 총알에 삽입되는 이만의 총, 그것을 훔친 사나, 끝내 이만을 사망케 하는 사나의 격발까지. 이 궤적은 인도 보리수의 삶을 상기시킵니다. 쉽게 말해 사나라는 씨앗에 의해 이만이란 숙주가 죽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만의 고향집에서 사나는 광인이 된 아버지를 끌어내 엄마와 언니를 구출할 방안을 고안해내는데요. 마당 나무에 확성기 여러 대를 설치해 과거 다정했던 시절에 아버지가 불러주던 노래를 큰 데시벨로 방출함으로써 아빠를 홀리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 중에 사나가 전선을 나무에 칭칭 감는 형상은 숙주가 된 나무를 감아 죽이는 인도 보리수의 그것과 공명하죠. 이렇게 이만이 몰락하고 그 위에 사나가 서게 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텐데요. 우선 가장 표층에서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세대 교체일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가장 어린 막내딸이 가작인 아버지를 대체한다는 양태가 그렇죠. 조금 더 파보면요. 이 세대 교체는 자연스레 정권 교체와도 결부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신성한 나무의 씨앗은 2022년 벌어진 이란 히잡 시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카이빙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인용되고 있기도 하죠. 그 독재 정권에서 오랜 기간 수사관으로 일한 이만을 언니와 함께 정부의 탄압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던 사나가 처단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나 자체가 씨앗이라기보다는 이만의 총,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어떤 분위기와 흐름을 씨앗으로 보는 게 타당할 텐데요. 총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에게 지급된 총은 수사판사라는 자리에 따르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호신용이기도 하지만 정부 기준으로 사상이 불손한 자를 체포할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 은신처를 찾아가던 이만이 자신을 알아보고 사진을 찍는 이들에게 총을 위협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총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상징하는 소재인 것입니다. 폭력적 탄압쯤 되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산탄총도 유사한 결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레즈반은 얼굴에 산탄 총알에 박힌 친구 사다프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녀는 시위 현장에 휩쓸리게 되면서 비극을 겪게 된 것이죠.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엄마 나즈메는 핀셋을 이용해 하나를 뽑아주고요. 직후 그 총알이 우수수 세면대로 떨어지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인상 깊게 표현됩니다. 오프닝과 마찬가지로 씨앗이 낙하하는 형상으로 말이죠. 즉 씨앗과 총알, 독재 정권 사이에는 등호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챕터 1의 마지막으로 조금 더 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씨앗을 운반해 그것을 흩뿌린 새는 누구인가? 답은 쉽죠. 집에 총을 들고 와 모든 사단을 만든 이 혹은 이들. 무고한 학생의 얼굴에 산탄 총알이 박히게 한 이들, 히잡을 거부해 조사받던 여성의 죽음을 뇌졸중이라 발표한 이들일 것입니다. 즉 영화의 끝자락 이만이 땅에 파묻히는 모습은 본인들이 뿌린 포갑이라는 총구가 자신들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양태인 것입니다. 새와 숙주는 동의어였던 것이죠. 영화의 오프닝과 엔딩만 딱 띄어서 접붙여 보겠습니다. 총알이 떨어집니다. 이만이 붕괴되죠.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씨앗에 의해 잉태된 사나라는 이름의 혹은 레즈반이라는 이름의 인도 보리수일 것입니다.
이만은 동료 알리레자에게 부탁해 가족들을 신문합니다. 총을 가져간 이가 누구인지 찾기 위함이죠. 조사 중 사나는 눈을 가린 두건 틈으로 어떤 손을 보게 되는데요. 그 손에는 인상적인 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이 반지는 엔딩에서 한 번 더 등장하죠. 땅에 파묻혀 손 하나만 덩그러니 솟아있는 이만의 손가락에서 말이죠. 이만이 신문장에 들어온 것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무튼 저 손들은 신문을 하던 손이자 총을 움켜쥐던 손이자 사형을 판결하던 손이겠죠. این شلوغی ها همزمان شده با شروع کار من تو این شهر. تو هم شعار دادی؟ شعار دادم سعید 신성한 나무의 씨앗에서 가장 급변하는 인물은 바로 이만일 것입니다.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것인지 환경이 낳은 괴물인 것인지 명확히 파악이 되진 않지만 무튼 그의 의식의 흐름이 인상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만의 아이덴티티에 대해 대척점에 있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그에 대한 저만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만은 어느 편이야? 그는 판사가 되어 첫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검찰 측으로부터 사형을 구형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자 친한 상사 가데리에게 어떻게 신께 대적하는 게 사형감이냐는 토로를 하게 됩니다. 이 하소연은 아내에게도 이어지는데요. 매일매일 자신의 결정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지난 20년간 공무원으로서 정도를 걸어온 것에 반해 주도적이지 못하게 일하는 현재에 대한 무력감을 드러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만은 원래는 평범한 사람 혹은 국가의 녹을 먹으며 어느 정도 정부 측의 입장으로 기울어 있지만 그렇다고 무자비한 처사까지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쯤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독재의 부품으로 기능하면서 본인도 모르는 새에 점점 독재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환경이 낳은 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에 이만은 딸들에게 지금보다 살뜰했던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에게 딸들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싶다는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만의 궤적이 이러한 독재와 겹쳐 보이기도 하는데요. 완전히 저의 뇌피셜로 추측해보면요. 어쩌면 처음에 신권 정치는 이상적인 목표로 출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정한 얼굴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독재라는 것은 결국 강력한 부작용을 양산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종국에는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모든 것을 부정하기 위해 점점 비이성적으로 변모하게 되어버린 것이겠죠. 광인에 도착한 이맘처럼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만에 대해 조금 다른 분석을 드려보겠습니다. 악랄하게 표현하면 저에게 이만은 위선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언급드렸듯 그는 처음 판사로서 일을 할 때 마구잡이로 사형을 구형하는 행위에 대해 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는 판사가 되기 전에는 정부의 수사관이었습니다. 현장에 뛰어들어 실제 액션을 취하는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이만은 지난 20년의 업무기간 동안 포갑의 상당 부분 일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력이 있는 인물이 갑자기 인본주의자로 변모하는 양태가 다소 못 믿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탈한 것 같지만 명확한 가부장적 위계가 확립되어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히 아내 나즈메의 중간다리 역할로 인해 부드럽게 윤활되고 있죠. 고향집에서 이만은 가족을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즈메는 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의 진짜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싫었다라고 말이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만은 환경이 낳은 괴물이 아니라 본투비 광인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어느 한쪽이 맞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둘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쪽인데요. 그렇다면 신성한 나무의 씨앗은 악의 평범성과 악인에게 서사를 부여하면 안 된다라는 두 가지 워딩을 모두 끌어안고 있는 영화인 것입니다. 아무튼 핵심은 다음 질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만이었다면 판사를 포기했을까? 신성한 나무의 씨앗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씨앗을 운반하는 새는 씨앗을 품은 숙주.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영화는 지금 보여드릴 이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